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기존 일정보다 2주 연기하여 2020년 12월 3일 목요일에 시행하고 네, 오늘 킹덤에서는 코로나 입시, 고3이 불리하다에 대해 얘기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죠? 네. 해마다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은 본인들이 건국일에 가장 불쌍한 수험생이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올해 고3이 아마 건국일에 가장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학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좀 체크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요원들도 고3 시절을 다 겪었죠. 수능 앞두고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이 요즘도 가끔씩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석이는 수능 일주일 전까지 자기가 서울대 갈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는 있는데요. 네. 심지어 고3 수험생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그 모의고사에서도 서울대 갈 수 있는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수능 잘 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다고 제가 제 친구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뭔 그런 자신감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작 수능 점수를 받아봤을 때 한 100점 이상 차이 났습니다. 너 자신은 알라. 자, 그럼 자, 어떠세요? 하기성 요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고3 학생들을 늘 경험하시니까 네. 자기 때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네.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고 해마다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올해 고3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역대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능이 정말 가까이 다가와서 네. 압박감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자, 수능이 8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석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코로나로 바뀐 입시 풍경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2.5단계 지금 유지 중이잖아요. 그래서 9명 이하의 교습소만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범위 내에서 지금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독서실 못 갑니다. 또 요즘 스터디 카페 많이 가는데요. 네. 못 갑니다. 학원도 수업을 못 듣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고3들 특히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데 면학 분위기도 지금 조성이 안 돼 있는 단축 수업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특히 고위 추측으로 지금 하상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특히나 재수생들 같은 경우도 경기도권에 기숙학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휴원 중이라서 집에 다시 되돌아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아마 독학으로 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공부를 마음껏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군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기도와 불공도 못 드린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몇 안 되는 일일 텐데 이것조차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수험생 학부모들을 위해서 어떤 점이 가장 불안한 지점일까요? 네. 일단 뭐 부모님들이 보통 수능 100일 남으면 100일 기도하잖아요. 네. 근데 뭐 뉴스에 나왔지만 포교소나 또 뭐 성당이나 뭐 교회는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터졌기 때문에 기도 못 드리는 거는 지금 뭐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종교적인 힘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본인들이 무증상 환자들이 요즘 최근에 30에서 40%까지 늘어났고 또 깜깜이 동선들이 좀 많아서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불안의 요소고요. 실례로 뭐 경기도의 어떤 이제 고3 학부모님이신데 아버님이 확진되시면서 또 딸이 뭐 주변에 또 영향을 미쳐 음성 판정은 받았습니다만 또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 거고 실제로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었었죠. 네. 그때 수능을 못 본 학생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그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오늘 또 좀 심층적으로 얘기할 건데 대학별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집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논술이나 면접, 또 실기시험 등의 일정들이 좀 많이 변경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아까 우리가 잠깐 하면서 봤는데 뭐 얼마 전에는 수능이 연기될 수도 있다. 뭐 만약에 이제 심각 단계 3단계가 또 12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0월 3일을 미뤘는데 그러면 올해 과연 우리가 수능을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학생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삼중고군요. 정말.
감염의 공포를 겪고 네. 뭐 수험도 불안하고 그런데 제도도 바뀔 것 같은 이야기. 네. 코로나 확산세가 잡혀서 더 이상 수능이 연기되는 상황만큼은 피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오창석 의원, 2021학년도 대입 일정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2021학년도 대입 수험 일정을 저희가 간단한 표로 함께 준비했었는데 일단 원서 접수일부터 시험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응시 원서 접수는 9월 3일 목요일부터 9월 1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모의 수능은 9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23일 수요일부터 9월 29일 화요일 중 3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수능 시험일은 12월 3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이 수능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이네요. 네, 애니온 입장에서 보면 고3 수험생들 하소연 정리를 했다는데 정말 네. 심각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들은 필승 코리아 다들 기억나시죠? 2002년에 태어난 월드컵 둥이들인데요. 이 학생들의 하소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드컵 4강 신화에 화려하게 탄생한 2002년생들은 46만 명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신종플루를 겪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메르스를 겪었습니다. 고3 때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진짜 그야말로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 가면 마스크 벗고 놀고 싶다라는 게 꿈인 2002년생들. 자, 이 고3 수험생 시절을 부디 잘 보내고 건강하게 대학 생활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월드컵 세대의 중요한 그러니까 믿음일 텐데요. 고3 학생들의 꿈을 이루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뭘까요? 네, 일단 예년 또 전년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달라진 전형 방법을 확인하라라고요. 두 번째는 비대면 면접을 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꼭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정말 하규성 의원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변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대학의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됐었던 거죠.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뭐 원서 접수까지 계획했던 건데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101개 대학이 변경안을 냈었고 또 그게 승인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형 기간에 대한 조정에서 면접이 한 44개 대학이고 논술 적성은 10개 대학, 그다음에 실기를 좀 조정했던 대학이 42개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실기고사의 종목, 유형이죠. 요걸 좀 변경 요청했던 대학이 24개 대학. 네. 그리고 실기고사의 대상 인원을 갖다가 좀 축소해달라라고 했던 대학이 13개 대학이었는데, 대표적으로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자 서울대가 대표적인데요. 원래 세계 2등급을 갖다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수능 공부 못하니까 세계 3등급으로 바꾸자. 뭐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또 서울대도 그렇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도 원래 수능 전인 10월 달에 논술을 보는 대학인데 10월 달에 지금 집합금지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니까 12월로 또 변경을 해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학생들도 있고요.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아주 사소한 변화지만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전략의 큰 또 틀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본인들이 계획 세웠던 대학의 전형 방법 또는 논술이나 면접 실기 어떤 시기들을 갖다가 좀 꼼꼼하게 다시 체크하고 원서를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면접도 비대면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 면접이라는 게 대면과 비대면 차이가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저도 대입 때 면접을 봤지만 이게 이야기를 하다가 앞에 있는 면접관들의 표정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바로 또 주제 전환을 해가지고 다른 이야기도 좀 던지고 네. 이런 것들이 대면 상태에서는 가능한데 비대면 상태에서는 그런 이제 일종의 기술을 발휘할 수도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수험생들이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수험생 안전확보 이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대입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면접을 좀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대면 면접의 형태가 한 3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뭐 영상으로 업로드하는 네.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화상 면접을 실시하는데 그러니까 영상에서 현장에서 녹화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방을 다르게 나눠가지고 화상으로 면접하는 형태가 있어서 그래서 뭐 올해 수험생들은 또 면접을 가지고 우리 요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없어지는 대학도 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전용 요소의 변별력, 예를 네. 들면 내신이나 학생부에 나와 있는 어떤 비교과의 항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어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킹덤의 주제가 올해 코로나 입시 때문에 고3 이 재수생보다 불리할까 이런 내용일 텐데 네. 정말 불리합니까? 불리합니다. 네. 일단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일단 고3은 입시 경험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또 멘탈 붕괴가 많이 옵니다. 물론 이제 졸업생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보면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망했는데 올해도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경험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첫 번째로 고3이 불리한 거고, 두 번째는 정상적인 3월 개학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공부에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낭비가 좀 있었다, 소비가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불리하고, 그리고 일단 졸업생들은 뭐 수능만 집중하거든요. 근데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학기 학생부 마감하는 시점이니까 기록이 누락됐는지 또 점검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자소서를 쓰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소개서죠.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데, 고3 재학생들이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이걸 장인 정신으로 하루에 한 땀 한 땀 써요. 근데 이제 졸업생들은 이미 써놨고, 그리고 그게 영향을 많이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수능에 집중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문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3이 불리한 거는 2학기에 또 내신 관리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올해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 그럼 내년에 수시로 재도전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 대다수의 대학들이 또 졸업생들은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수능에만 전념하는 졸업생 대비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재학생이 불리할 수밖에 없겠다 정리됩니다. 네. 네. 그야말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3 학생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도 이제 고3 때 대입을 앞두고 상향 지원 성공하는 법, 뭐 이런 거 엄청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상에.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지금은 워낙 또 이 입시 요강 같은 것들이 다양해져서 네. 어떤 정보를 믿어야 될지 좀 방향성을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터넷에 네. 특히 유튜브에만 검색해봐도 영상이 여러 가지가 뜹니다. 이런 정보들 믿을만 한 겁니까? 이게 최근 3, 4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급증한 것 같아요. 네. 뭐 TV에서도 뭐 상담받고 대학까지도 있었고 찾아가는 입시 설명이 다 있었는데, 뭐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녹화해가지고 영상으로 공유하는 그런 네.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유튜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네.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약간의 자극적인 요소가 있어야지 시청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사례,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듣고 나면 재미있는데 나하고는 좀 일치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이거 분별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다년간의 입시 경험이 있느냐, 네. 또 다양한 학생들을 오랫동안 합격을 시켰거나 또는 불합격에 쓰라린 아픔이 있느냐, 네. 뭐 이렇게 개인적인 특정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유튜브 같은 거 활용하셔도 괜찮은데, 너무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꿀팁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본인 자랑 같기도 하시고요. 본인은 안 그렇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결국은. 네, 아니 저는 뭐 입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만 해도 속도를 맞춰가거나 앞서서 전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유튜버들 중에는 또 전문적으로 이 직업이 아니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입시 고3이 불리하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불리한 입시 환경 탓하지 말고 의연하게 극복하자. 합격으로 다가올 감동은 여러분의 것이다. 코로나와 입시 두 가지와 동시에 싸우는 전국 60만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님들 응원합니다. 학위성 오창성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